지금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면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딱 언뜻 나타나는 모습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3인 빨리 임명해라. 그 안에 6명 심리에 대해서 이견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지금 3명을 빨리 임명해라는 게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자, 원래 헌법재판관은 3부에서 임명해요.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행정과 사법 쪽에서는 임명했는데 입법, 즉 국회에서 3명이 지금 임명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이걸 무조건 빨리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봅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갖다가 정리하는 부분에 이렇게 서둘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걸 먼저 묻고 싶어요. 왜 서둡니까? 진짜 국가 중대사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 중대사에 대한 판결 결정은요, 그야말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지금 과도적 정부가 거부하고 있으면 야권이 이 사람들과 설득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탄핵을 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한두 달의 합의 시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두는 이유는 뭡니까? 또 어제 이재명이가 한 말 중에 답이 있어요. 사고 수습, 즉 무한 사고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진압도 중요하다. 그 말에 보면요, 이재명 입장에서 내란 진압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총리도 탄핵시키고 이제 부총리가 대통령 총리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속에서 부총리한테도 시한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너도 날리겠다. 자, 이렇게 해오던 참에 갑자기 지난 일요일 아침에 이런 참사가 생기면서 1월 4일까지 추모기간이라 하니까 처음에는 그 분위기에 눌러져서 말을 하지 못하다가 하루 딱 지나니까 내가 이 추모 분위기에 여기에 같이 휩쓸려 가다가는 시간 끌기에 말려든다. 이런 현실 자각이 들었겠죠. 또 뭡니까? 지금 어제부터 지금 이 촛불 시위대들이 촛불만 끈 채 전부 까만 리본 달고 거리로 나왔잖아요. 앵그리블루 부산시 지부가 집회 신고하러 간다니까 경찰이 추모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데, 지금 이 온 사방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모 분위기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핵심은 영장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법원이 지금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지금 오늘 아침에 9시경에 발부했어요. 일부러 시간을 끄면서 고민하는 척했지 영장이 발부될 거는 뭐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3번 불응했으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데 이 체포영장이 1월 6일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2004년이죠. 그때 정권에 찍힌 한화갑 당시 민주당 전 대표하고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 이 체포 시도가 있었어요. 영장이 발부돼가요. 그때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두 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스통 갖다 놓고 버텨라. 이 뻔한 거 아니냐. 조작해가지고 덮어 씌우려는 건데 그동안에 이 탄핵에 참가한 죄를 물어가지고 이제 죽이려는 노무현의 복수극이다. 잡혀가면 끝이다. 일단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마련해서 제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둘 다 구속되지 않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다라는 게 만약에 두 사람이 10억을 받고 2억 4천을 받았더라면 구속됐겠지요. 근데 체포영장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요, 두 사람은 구속되지 않고 깜빵 안 가고 사건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찰, 공조본부터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서둡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의 사냥개가 돼버린 이런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특검법 빨리 바꿔가지고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게 확실한 내란 특검에 대해서
공정한 내용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갖다가 공정한 내용으로 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바꿔가지고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대통령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구속은 현재 탄핵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직 옷을 벗었을 때 구속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사는 하되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은 현재 결과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의 행각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왜 서두는가? 이 왜 서두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밖에 더 있겠어요? 서두는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이재명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판결을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헌재가 빨리 이 탄핵 인용 판결을 해라. 그러려면 대통령이 깜빵에 가 있는 상태가 내란 혐의로 그래서 현직이 구속돼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이재명을 위해서 나은 상태가 아닌가. 딱 그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든 사법기구들이 다 지금 이재명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탄핵 가지고 나중에 재판 결과가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와 관여해서 자기가 1심에서 의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위정 교사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제 재판이 비로소 시작하려고 하는 동작에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전번에 이 재판 서류 송달조차도 받지 않고 한동안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요, 국회에 갖다 줬잖아요. 인터넷에 올리고요. 이재명은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윤석열은 빛의 속도로 가는 이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온갖 수사 중인 내용들이요. 특보 형태로 언론사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검찰이나 공조본, 공수처, 경찰 등이 수사하는 내용이 그게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요.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봤을 때 비사실 유포 아닙니까? 수사기관들이 다 비사실 유포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대역죄인이라도 현대의 사법체계에서는 통상적인 사법체계 수준에 맞게 사법적 재단 절차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 하나 하는데 1심까지 몇 년이 걸리고 1심에서 2심, 3심까지 가는데도 한없이 시간이 늘어지고 이재명이 시간을 끌고 있는데 윤석열 재판은 이재명이는 작범이잖아요. 자, 그런데도 저렇게 늘어지고 윤석열 재판은 한마디로 내란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정도의 재판은 몇 년씩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몇 년씩 해야 될 재판은 한 달 안에 끝내려고 들고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비리사범에 대한 재판은 저렇게 늘어지고 이게 옳은 겁니까? 대한민국은요 정말 사법체계가 얼마나 엉터리고 정치적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저나 딱 하게 된 윤 대통령 입장이 이해는 가겠는데 일이 될 줄 모르고요. 그렇게 헌재에서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렇게 뻗대겼습니까? 글이 나와서 싸우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요. 무조건 내란죄면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지금 뭘 하든 더 올라가지도 않아요. 사형은 어차피 집행 안 하는 거고 무기밖에 더 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되겠죠. 그렇다면요. 할 만큼 하고 예? 자신의 지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모습을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딱한 사람입니다.